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해설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민법 문제가 어려운 것들이 꽤 있습니다만 어차피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뭐 버린다. 우리 80점 만점 맞기로 했잖아요. 그랬으며 나머지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취득할 수 있게 그렇게 출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험이란 게 모든 사람이 다 합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의하는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시험날은 합격하신 분들에게야 당연히 이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이 항상 이렇게 눈에 밟히는데요. 제가 우리 기존에 이제 강의하면서도 마지막에 드린 말씀입니다만, 여러분이 1년 민법을 공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여러분이 계약이 뭔지, 그리고 계약서가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담보책이 뭔지, 시효취득이 뭔지, 그런 것을 세상 살면서 알고 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질문할 수 있기만 해도 이미 여러분은 1년 동안 시험 공부를 했던 그 보람을 전부 성취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시험까지 합격을 하면 물론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설령 운이 안 돼서 올해 시험이 안 됐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해설 강의 드리도록 할게요. 41번 보면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 그랬죠. 답은 4번인데요.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그러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가 무효다 그랬죠. 자, 42번은 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엑스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에 대리권만을 수여했으나 을은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뭐예요?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고난을 넘어서 올권 대리, 고난을 넘는 표현 대리 문제죠. 옳은 것 그랬는데요. 수험생들이 1번 많이 답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표현 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지 본인은 주장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본인 쪽에서는 추인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리인도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어요. 자, 2번 보면 과실상계 적용되는 거 없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표현 대리에 관한 법 규정 외에는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병도 철회할 수도 있는데 철회는 세모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무권 대리임을 알았던 자는 철회하지 못하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확정적 무효다 그러면 안 팔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팔린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4번도 틀렸죠. 그죠? 답은 5번인데요. 뭐냐면 을이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간명의가 아니라 자신 명의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죠. 유권대리든 무권대리건 혹은 표현대리건 복대리건 전부 갑의 대리인 을 형태로 나타나야지 자신 명의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대리 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번으로 답을 하신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43번 보면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얻기를 마쳤다. 이건 뭐죠? 우리 증여가 은닉행위로서 뭐예요? 유효죠. 그죠? 그리고 매매가 가장매매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죠. 그죠? 은닉행위가 유효이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을이 병에게 팔았다 그러면 병은 선의 악이 따지지 말고 유권리자 처분의 유효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전부 맞는 지문입니다. 답은 5번이죠. 그죠? 4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자, 1번 보면 취소는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 행사하면 처음부터 무효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18살 먹은 애기도 18살 때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18살 때 취인은 안 되죠. 그죠? 예,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그러니까 19살이 돼야만이 취인할 수 있는데, 그러나 3번 법정 대리는 어땠어요? 법정 대리는 엄마가 취인할 때는 그때는 18살 때도 취인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 취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그 효력이 있다. 그러면 X죠. 그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4번은 법정 취인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5번 취소 후 상대방 확정돼 있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그거죠. 그죠? 자, 45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틀린 거. 자, 1번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일 수도 있고, 무경험은 자 특정 영역에서 무경험이 아니라 그러면 모든 국민이 잠수 말씀드렸죠. 잠수사 아니면 모두 무경험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 그랬고요. 그 다음에 궁박은 본인 기준 그랬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럼 전부 법률행위 기준으로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5번 보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 궁박, 경솔, 무거움 정도를 고려해서 당사자 주관적 가치가 아니죠. 그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6번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엑스토지에 대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틀린 것 그랬네요. 자, 거기 보시면 답은 2번인데요.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죠. 그죠? 그러면 법적 효력이 누구에게 기소가죠? 본인에게 기소가기 때문에 병은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도 갑에게 청구해야지 대리인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그죠? 2번 보면 복대리는요. 복대리는 누구 부동산 팔러 간다고 그랬어요? 본인 부동산 팔러 간다고 그랬죠?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 그랬잖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그죠?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지 대리인을 대리한다. 그러면 X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8번 보면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네요. 자, 1번 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 안 되지만 전환은 됐죠. 알받기 사례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관할관청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됐고요. 그런데 3번 내용은요. 자, 강행법규 위반이나 103조, 104조 추인에도 효력이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103조에 포함되지 않는 107조, 108조 통정 허위 표시 같은 건 어땠어요?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랬죠. 소급표 없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추인에 소급표 있는 거 무무토 그랬잖아요. 108조 통정 허위 표시 무효니까 가운데로 집어넣어야죠. 그죠? 따라서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OX, X 그렇죠. 그죠? 계약 체결한 때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래야죠. 그죠? 자, 49번 취소권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뭐였어요? 10년이었죠. 그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임기 끝난 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그러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년,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또 혹시 3번으로 답을 했을까봐 좀 걱정은 됩니다. 자, 50번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자, 1번 정지조건은 뭐예요? 정지조건은 안 줬는데 뭐하면 준다는 거죠. 그죠? 준다는 거니까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라 생긴다 그래야 되고, 2번 기한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 그래야죠. 그죠? 3번 기한 도래가 미정인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의해서 저희 처분이나 상속, 담보 제공 다 인정된다 그래야죠. 그죠?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렸죠. 그죠? 4번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랬죠. 그죠? 뭐예요? 기성 조건이잖아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뭐예요? 해가 있다죠. 그죠? X잖아요. X는 뭐예요? 무효 이렇게 풀어야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조건 성취는 특약으로 소급표 인정돼요? 안 돼요? 인정된다. 네, 특약으로 소급표 인정되죠. 그죠? 네, 5번 틀렸죠. 그죠? 51번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그러면 X죠.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농작물도 토지에 부합되지 않죠. 그죠?
독립된 부동산이니까요. 3번 건물에 부합된 중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에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저당권 효력은 정물과 부합물에 미치니까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야죠. 그죠? 4번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해 그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죠. 그죠? 권한이 없는 자니까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지문이 굉장히 낯선 지문이었죠. 그죠?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 소유권 놔뒀다. 유보된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했다 그랬죠. 그죠? 자, 매도인은 선의 무과실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건 뭐 보상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죠? 자, 52번 법정지상권 옳은 것 그랬네요. 우리 자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라고 배웠잖아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의무규정이었죠. 따라서 1번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 약정은 뭐예요? 무효란 말이에요. 효력이 없다. 그래서 1번이 맞죠. 그죠? 자, 2번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 게 아니라 등기했을 때 취득하죠. 3번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 청구를 대의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기하지 않는 상태 지상권 등기까지 마쳤으면 굳이 대의 행사할 필요가 없죠. 그죠? 자기 권리 직접 행사하면 되잖아요. 그죠? 등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대의에서 행사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되고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 건물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데가 아니라 법정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으면 된다 그랬죠. 그죠? 5번 건물에 의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어때요? 경매니까 뭐예요? 등기야 등기 없어도 그죠? 종된 권리까지 법정 지상권까지 취득한다 그래야죠. 그죠? 5번도 틀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3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 문제도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왜냐하면 1번으로 답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건 없건 어땠어요? 등기가 되면 유효한 등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등기부에 기재를 낼 때 등기 원인은 뭐라고 적어지겠어요? 매매, 증여 이렇게 적어지겠죠. 그죠? 중간 생략 등기 합의 이렇게 적어지지를 않는다고요. 그 지문인데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등기법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어려운 지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맞춰진 전세권 설정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유효다. 이게 이제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효죠. 그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 많은 우리 수험생들이 좀 틀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문들은 뭐 별로 어렵지 않는 지문이었고요. 54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그죠?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냐면 답은 1번인데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 고의가실이 없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고의가실까지 있으면 플러스 뭐까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그러죠. 그죠? 자, 그런데 그때 거기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 문제 우리는 이제 행위청구권설 그러는 거죠.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 1번이 맞는 지문이고 4번 내용 있죠. 4번은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판례인데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 제거를 내용을 한다. 이게 우리 판례지. 그러나 방해의 결과까지 제거를 내용으로 하지도 않는다. 이게 우리 판례예요. 뭐냐면 결과 제거는 손해배상의 문제거든요. 그것은 상대방 고의가실이 있을 때 별도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수험생 수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 지문들은요. 불법원인 급여 한자는 어땠어요? 반환 청구 못 하잖아요. 그죠? 처백에 반환 청구 못 했고. 3번 지문을 혹시 전물청하고 혼동했을 수 있어요. 점침포악 이거하고 혼동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훔쳐갔는데 또 훔쳐갔다. 반환 청구 누구에게요? 현재 점유한 자에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유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니까 불법 점유한 사람이 양도에 있다. 병에게만 청구할 수 있죠. 을에게 청구 못하고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 되고요. 5번 자, 양도인 양수인이 있다 그러면 양수인만 소유자니까 그 사람만 소물청 행사할 수 있었죠. 양도인은 소유권 상실하면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 청구권 행사하지 못했죠. 그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자, 55번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그죠? 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뭐하고 혼동할 수 있었을 거냐면 아마 환매에서요. 환매 기간 부동산 5년 연장하지 못한다. 이거하고 혼동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1번 보면 공유물은요. 5년 부분할 약정 있었잖아요. 이것은 계약자 원칙상 갱신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요. 나머지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뭐였냐면 공유지분은 처분 자유가 있지만 합유지분은 어땠어요? 전원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3번 총유에서는 보존행위마저도 사원총의 결의를 요한다 그랬죠. 그죠? 4번 합유 그러면 자 개원 생각, 친목계 생각을 하고 그랬죠. 개원 5명 있다. 1명이 사망했다 그러면 자식이 개원이 되는 게 아니라 상속되지 않았죠. 그냥 나머지 4명이 그대로 귀속한다 그랬죠. 상속되지 않아요. 포괄승계한다 그러면 X죠. 자, 5번도 뭐였냐면 자, 공유 지분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가 분할을 했다.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이 조각조각 미치느냐 아니면 집중되느냐. 분할된 토지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저당권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6번 을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이죠. 그죠? 네, 갑이 지상권자입니다. 자, 틀린 것 그랬죠. 그죠? 답은 어렵지 않았는데요. 소유자가 을이죠. 그죠? 을이 병에게 팔았죠. 그죠? 팔았을 때 2년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어땠어요? 독자적으로 다시 그 토지를 매수한 정가의 관계에서 2년이어야지 을가의 토지 합산해서 그죠? 그 기간 합산해서 2년일 때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독자적으로 2년이죠. 그래서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갑의 을에 대한 치료 연체액을 합산해서 2년 치료가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X죠. 그죠? 자, 57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1번 보면 점유 매개 관계 임대차잖아요. 자, 그러면 간접 점유자가 누구예요? 임대인. 직접 점유자가 누구? 임차인. 임차인은 자주점유, 타주점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2번 보면 무과실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틀렸다는 거고요. 자, 3번 보면 전대차 했다 그러면 어때요? 임대차, 전대차 그러면 간접점유, 직접점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죠. 5번도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매수한 토지가 일부가 나무 토지일 때 매수인이니까 뭐예요? 자주점유지만 자 100평인 줄 알고 갔는데 1000평이다. 그러면 누구나가 봐도 어때요? 뭐 이렇게 넓어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남의 부동산임을 알면서 점유한 자, 자주점유, 타주점유 그랬죠.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일 때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도 틀렸고요. 58번 점유자 회복자 관계 틀린 것 그랬죠. 그죠? 자, 뭐였냐면 멸실훼손 책임과 관련해서 선의 플러스 자주점유일 때 현존이익 배상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전범이었죠. 그러면 악의 점유자니까 선의 플러스 자주가 아니잖아요.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 현존이익 범위에서 배상 아니잖아요. 전손의 배상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자주 다 봤던 거죠. 그죠? 선의 점유자 과실수익 했다. 통상의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 3번 악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의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하고, 그죠? 그 이자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해야 되고, 유익비는 항상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한해서 청구할 수 있죠. 5번도 법원이 유익비 상환 위에 상당한 기간을 허용했다 그러면 어땠어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49번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그랬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강의 드렸었냐면 높은 주의 의무, 남의 물건을 보관하는 주의 의무, 이것을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그랬죠. 임차인이나 유치권자 이래서 남의 물건을 보관하니까 높은 주의 의무죠.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반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물건을 보관하는 주의 의무, 이것을 낮은 주의 의무 그랬죠. 그죠? 당연히 답은 몇 번이겠어요? 4번 그래야죠. 60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자, 답은 3번인데요. 여러분 점유하지 않는 권리 두 가지 있잖아요. 뭐 있어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반환 청구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그러면 X죠. 그죠? 근데 혹시 시험장에서 긴장해 가지고 이 반환자가 눈에 안 보였을까 봐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반환 청구권은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죠. 그죠? 자, 그다음에 61번 보면 이것도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갑이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랬죠. 그죠? 자, 우리는 뭐라고 공부했냐면 자, 나중에라도 점유하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러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점유한 자 어땠어요? 유치권 성립은 하지만 경락인에게 유치권으로 주장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는 건데 기억본 보면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있은 후 그랬죠. 그죠? 즉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그 후에 갑이 X건물 점유를 이전받았죠. 유치권 성립하지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는 거고요. 자, 니은버 또 우리는 자 유치권 성립 요건이 뭐예요? 그 물건의 가나에 생긴 채권, 그 다음에 점유를 해야죠.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X 건물에 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한 때도 어때요? 자, 유치권 성립은 하지만 그것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거죠. 그죠? 디귿번 보면 X건물에 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했죠. 그죠? 그러면 어땠어요?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유치권은 뭐예요?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권리라도 소멸했어요? 안 했어요? 소멸하지 않고 경락받은 사람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디귿번도 마찬가지고 리을번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것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우리 수험생한테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2번이죠. 그죠? 62번 보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 그랬죠. 원본, 위약금, 실행비용 다 포함되잖아요. 그리고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해서 포함되죠. 그죠? 자, 손해배상도 뭐냐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지 저당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3번 문제는 제가 여러분 이거 시험장에서 풀었으면 안 돼요. 그냥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든지 그냥 찍고 넘어가라고 그랬죠. 문제 나오면 절대 푸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 우리는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올 수 있지만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는 푸는 거 아니다. 우리 찍기로 하고 애초에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틀렸다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히려 풀고 있다가 괜히
뒤에 문제까지 노출 확률이 높은 문제인데요. 해설은 드릴게요. 자, 갑은 을에게 1억 원 대출해주고 을 소유 X토지하고 Y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2천으로 하는 공동저당권을 설정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채권액은 1억인데 채권 최고액이 얼마예요? 1억 2천에 공동저당이죠. 그 갑은 병이 신청한 X토지 경매 절차에서 8천만 원을 우선 변제 받았잖아요. 자, 변제는 전액을 해야 되는데 변제를 안 했기 때문에 자, 근저당에서는 어디까지 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까지 우선 변제를 받는 거죠. 우선 변제를 받는 건데 그러면 지금 8천만 원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남은 게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근저당에서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까지 플러스 짬뽕 시켜 놓은 건데요. 그 정의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Y토지가 2억 원에 매각됐고 자, 그러니까 어때요?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갑의 채권은 경매 신청 당시 5천만 원, 매각되고 완납 시 5,500 그랬으니까 피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되죠? 자기가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경매 신청 시지만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 선순위는 매각되고 완납 시잖아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5,500으로 확정됐죠. 그죠? 확정됐지만 변제는 그러면 5,500을 다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선 변제는 어디까지 받는다고요? 채권 최고액 범위 1억 2천 범위. 근데 8천 받았으니까 남은 거 4천까지 밖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풀고 있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 틀려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64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죠. 예, 답은 3번인데요. 여러분 그 뭐라고 그랬냐면 자,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과 부합물에 미칠 뿐만 아니라 종된 권리까지 확장 적용된다. 우리 몇 번이나 강조 드렸던 내용이었어요. 벌써 이것 가지고 2번이나 나왔잖아요. 그죠? 아까 뭐였어요? 법정 지상권도 경매로 취득했다. 그것도 종된 권리까지 다 취득하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물 저당권 있죠. 종물과 부합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 법정 지상권, 전세권에 다 종된 권리까지 확장 적용된다. 그 지문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5번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는데 이것도 답은 쉬웠죠. 그죠? 자, 5번인데 청약자가 청약의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게 상대방 구속해요? 안 해요? 구속할 리가 없잖아요. 계약 체결을 강제시킬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그러면 X죠. 그죠? 자, 66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자, 이것은 여러분이 용어 때문에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요납보 보상관계라고 그러고 가로 열고 이게 기본관계다 그랬고 이게 대가관계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상관계로 나왔으면 여러분이 조금 더 수월했을 텐데 기본관계라고 나와서요. 자, 아무튼 어쨌냐면 자, 부동산 안 주면 어때요? 낙약자는 제3자에게 3억 원 안 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상관계 즉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야죠. 그죠? 없다 그러면 X죠. 반대로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7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을 3천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죠. 그죠? 여러분 계약금 계약은요.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주된 계약,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된 계약, 계약금 계약도 당연히 무효 취소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3번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 계약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X죠. 그죠? 자, 68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약정으로
유효한 것 그랬죠. 여러분 임대차는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뭘로 만들어놨어요? 원칙적으로 강행 규정이죠. 그죠? 근데 편면적 강행 규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차임을 증액하지 않겠다. 이건 임차인에게 유리하죠. 그죠? 그러면 유효. 그러나 감액하지 않겠다. 그러면 불리하죠. 그죠?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1번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유리하죠. 유효란 말이에요. 답은 1번이죠. 그죠? 근데 2번 차임인 감액을 배제하는 약정은 뭐예요?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무효죠. 그죠? 3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 4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 특별한 사정 없나 강행 규정이니까 이런 것을 배제하는 약정은 다 뭐예요? 임차인에게 불리해서 무효 그러죠. 그죠? 5번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무효 그래야죠. 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9번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는 것 그랬죠. 그죠? 답은 4번인데 이것도 우리 자주 다뤘던 문제였죠. 그죠? 뭐였냐면 매도인이 갑이고 여기가 저당권자 병이 있는데 여기 낙찰자 을이 이렇게 경매를 받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 자, 여기 매각 대금이 있죠. 그죠? 매각 대금에서 뭘 받았겠어요? 배당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경매가 무효가 됐다고요. 그죠? 무효가 됐다 그러면 소유권 반환해 줘야죠. 그죠? 저당권은 회복되고 배당금을 반환해 줘야죠. 그죠? 배당금 반환해 줘야죠. 이게 동시행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죠? 왜 아니었어요? 당사자가 다르니까 그거잖아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죠? 근저당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 을의 채무자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얻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 병의 낙찰자 을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이 아니었죠.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0번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그죠? 자, 여러분 합의 해제는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안 됐죠. 그죠? 근데 뭐는 적용됐어요? 물어나 받삼, 물삼 그랬죠? 물권적 청구권하고 제3자 보호요. 그래서 2번에 보면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고 5번 보면 합의 해제에서 온상회복할 때 이자를 가산한다는 민법 규정 당연히 적용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다. 이것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당사자들끼리 합의 해제할 때 그러면 이 온상회복할 때 이자 가산해 말어 이런 거 당사자끼리 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당연히 적용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그죠? 자, 71번이죠. 그죠? 이 문제도 이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어요. 자, 보면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맞춰진 갑소유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갑소유 부동산에 을명의 가등기가 있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요. 그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을 완납한 정명의로 X건물 자, 그 건물에 대해 병이 경매를 신청했다 그랬죠. 그죠? 병이 경매를 신청해서 정명의로 X건물 소유권 이전 넣기가 맞춰졌죠. 그죠? 경매로 이렇게 맞춰졌다. 매각 대금이 병에게 이제 배당됐죠. 그죠? 예, 틀린 것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경매니까 경매에서는 하자 담보 책임이 적용되지 않죠. 물건의 하자는 적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맞는데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경우도 이런 거 경매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요? 번득기 하면 직권 말소 되니까. 그런데 얘가 설령 악이더라도 어땠어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담보 책임은 어떤 담보 책임이었죠? 따당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인한 담보 책임이니까 뭘 물을 수 있었죠? 악의자도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둘 다 됐잖아요. 그죠? 이 담보 책임이죠. 그죠? 담보 책임. 그런데 담보 책임은 자, 무효면 담보 책임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죠? 무효면 담보 책임이 나올 수 없고 유효일 때. 그죠? 경매가 유효일 때 담보 책임이 나올 수 있죠. 따라서 2번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정은 갑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죠. 그죠?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잖아요. 담보 책임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그죠? 3번 경매 절차가 무효다. 그러면 이제 정은 어때요? 정은 병에게 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죠. 그죠? 뭐예요? 배당금 받아간 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죠. 그죠? 4번, 5번이죠. 이게 이제 이 담보 책임 이 문제잖아요. 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우리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마치면 정은 직권 말소됐죠. 정은 어때요? X 건물에 대한 계약 해지할 수 있고 5번. 자, 그 담보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원칙적으로는 채무 1차적으로 채무자 갑에게 갑이 자력이 없을 때 2차적으로 병에게 그랬죠. 그죠? 예.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답은 2번인데 상당히 이것도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72번 임차인 부속물 매수 청구권 천정의 에어컨 생각을 하고 그랬죠. 그런데 답은 5번인데요.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중축한 부분, 중축 부분 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뭘 청구해야 돼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해야 되는데 부속물이나 지상물 매입 청구 강행 규정이지만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의무 규정이었죠. 따라서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 유효란 말이에요. 유효한 때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가 허용된다. 그러면 X죠. 그죠? 73번 갑소유 X 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갑의 동의 없이죠. 병에게 전대했다. 갑, 을, 병으로 넘어간 거죠. 틀린 거. 을병 사이 동의 없는 전대차도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였죠. 그죠? 자, 2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 해지하지 않는 한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손해가 없죠? 그러니까 병에게 불법점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하지 못하고 3번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자, 4번 만약 을이 X토지의 신축한 건물 보존 등기를 마쳤다 뭐예요? 차지권, 대항력을 갖췄죠. 그죠?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 어땠어요? 새로운 소유자 정에게도 뭐예요?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며 지상물 매입 청구할 수 있어야죠. 없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렸죠. 그죠? 5번. 자, 자기 소유물이 아니다. 그럼 지상물 매입 청구권 인정되지 않았죠? 따라서 만약 을이 X 토지에 신축한 건물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 무에게 이전 팔아버렸다. 그러면 이제 자기 소유물이 아니니까 지상물 매입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74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했으나 그 토지가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게 됐다. 옳은 거 그랬죠. 자,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했죠. 그죠? 했는데 어땠어요? 후발적으로 수용돼서 그죠? 불능이 됐죠. 그럼 계약 자체는 유효인데 매도인 갑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뭐예요? 이거 허수아비 그림 중에서 오른쪽이죠. 그죠? 채무자 기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가죠.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채무자 기책 사유가 없으면 뭐예요? 위험부담 문제로 가야죠. 그죠? 따라서 1번은 채무 불이행일 때 문제죠. 그죠?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위험부담에서는 계약 해지 손해배상이 안 나오죠. 그죠? 자, 2번. 자, 그러면 위험부담인데 쌍방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뭐예요? 이행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대금을 반환 청구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피봐요? 채무자가 피보고 끝난다.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그랬죠. 그죠? 일단 먼저 3번을 보시면 자, 그래서 어때요? 갑은 을에게 청구 못하니까 만약에 중도금 지급했다 그러면 계약금 중도 이미 지급한 것은 다 반환해 줘야죠. 그래서 3번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죠. 그죠? 있다 그래야죠. 4번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어디서 나왔어요? 허수아비 그림에서 원시적 불능에서 나왔죠. 전부 불능. 여기는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제 2번 5번이 좀 어려운 건데 수용됐을 때는요. 수용됐을 때는 자, 매수인이 위험부담 문제 말고 뭐 할 수 있었냐면 그냥 대금 줄 테니 부동산 대신에
수용 보상금을 나에게 줘 이럴 수 있다고요. 이게 대상 청구권 그랬죠. 그래서 2번 보면 을은 갑에 수용 보상금 줬고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데 5번 보면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했다고 그래서 갑의 수용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기소가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런 5번 지문 같은 게 굉장히 사실은 좀 까다롭죠. 그죠? 예. 그래서 74번도 우리 수험생들 분에게는 좀 까다롭게 느껴졌었을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병소유 X 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을과 매입 약정을 맺고요. 2018년 5월 을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 대금을 완납했다. 그 을 명의로 X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옳은 거 그랬죠. 무슨 문제죠? 계약 명의 신탁 문제잖아요. 그죠? 경매에서 뒷돈 대줬다 그러면 이것은 뭐였어요? 계약 명의탁 문제로 풀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자, 명의탁 약정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 매매 계약이 있고 등기가 있죠. 그죠? 그럼 이제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인데 계약 명의탁에도 약정은 무효죠. 그죠? 그런데 매도인이 선의자다 그러면 이 등기가 유효해서 을이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때 갑은 뭐였어요? 돈은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소유권 달라고는 못했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돈 받기 위해서 유치권 인정됐어요? 안 됐어요? 유치권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니까. 근데 자, 이게 매매가 아니라 뭐예요? 경매란 말이에요. 경매니까 여기는 법원이 있겠죠. 그죠? 법원으로부터 경매를 받았잖아요. 따라서 매도인 병이 이 경우에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요. 법원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병이 갑과 을 사이 명의타의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을은 X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이게 맞는 지문이죠. 76번이요.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랬죠. 그죠? 갑이 사채업자잖아요. 양도담보권자, 을이 채무자죠. 그죠? 자, 그러면 양도담보에서는요. 설령 소유권 이전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죠. 그죠? 그러니까 을이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이 병에게 임대 내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죠? 따라서 병은 X토지를 사용 수익하던 을과 임대 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틀린 것 그랬죠. 그죠? 자, 보면 1번인데 갑은요. 사채업자죠. 그죠? 피담보 채권 변제기 전이다 그러면 자기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틀린 거죠. 그죠? 2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이제 변제를 안 해서 이거 경매로 넘긴다.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병에게 엑스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3번 을이 피담보 채무 이행 지체에 빠졌을 경우 그랬죠. 갑은 자, 병에게 아직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해서 인도 청구할 수 없죠. 그죠? 4번 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제 어때요? 양도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보니까 혼동으로 소멸하겠죠. 그죠? 자, 5번은 뭐였어요? 두 번째 동그라미 사례였죠. 그죠? 자, 두 번째도 선의 제3자보 6가지 있었잖아요. 107, 108, 109, 110. 그 다음에 해제 후 가담법이 있었죠. 이거 말하잖아요. 만약 갑이 선의 정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정이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을은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그죠?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77번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죠.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계단 엘리베이터잖아요. 이거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X죠.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8번 을은 갑소유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다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옳은 거 그랬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말이 안 나오더라도 주택을 임대차여 그러면 전부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풀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법정갱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전세권, 임차권, 주임법, 상임법이 있으며 전세권하고 민법상 임대차는 법정갱신되며 동일한 조건의 기간 정함이 없는 건데 주임법, 상임법은 어떻게 했다고요? 법정갱신됐다 그러면 2년, 1년 하고 딱 뭐예요? 특정이 돼가지고 2년, 1년 딱 정해져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1번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기간 정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2년 하고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존속기간은 2년이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그죠? 79번 삼가 임대인이 그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모두 골라라 그랬죠. 그죠? 모두 골라라 그랬죠. 자, 이게 뭐였죠? 이게 자,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되지 뭐죠? 그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지 않는 경우잖아요. 자, 기억범 보면 우리 자주 봤던 거죠. 그죠? 뭐였어요? 임대인이 자, 비영리로 교회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어땠어요?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 안 되니까 싸우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다만 얼마였어요? 비영리로? 6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 제가 이거 시험 나온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번이 틀렸죠. 그죠? 기억번이 틀렸죠? 거절할 수 이때는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 들어가면 다 틀려요. 그럼 이제 3번, 5번 가지고 여러분이 찍으셔야 되는데 뭐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여러분이 임대인 같아도 뭐예요? 새로운 임대차 계약 거절하겠죠. 그죠? 1번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그죠? 동네에서 돈 안 주기로 유명한 놈이다. 거절할 수 있겠죠. 그죠? 디귿번은 뭐냐면 임차인 새로운 임차인 데려왔을 때 권리금 얼마 받기로 하셨어요? 1억 2천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임차인이 된다고 그러니 우리 아들 보낼 테니까 우리 아들하고 권리금 계약하세요. 그러면 임차인으로서는 손해볼 일이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0번 갑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 절차를 표하기 위해 편의상 을에게 Y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죠. 이게 뭐예요? 지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잖아요. 그죠?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단독 소유하기로 했으면서도 등기는 어떻게 했어요? 공유 등기했다 그랬죠. 그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대내적으로는 단독 소유로 풀 때 대외적으로는 공유로 풀면 됐었고 자, 이때 자, 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해소를 이유로요. 이것은 어떻게 했죠? 서로 간에 지분 이전 등기 하라고 그랬죠? 지분 이전 등기 하는 게 이게 동시행이었죠. 그죠? 동시행이다 그랬죠? 그러나 이미 분할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어땠어요? 분할 청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할 청구는 못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1번 보면 을은 갑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답이죠. 그죠? 자, 2번 보면 을은 갑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대내적으로는 단독 소유니까. 자, 3번 을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이니까 타주 점유가 아니라 자주 점유죠. 그죠? 4번 을이 Y부분이 아닌 갑소유 부분의 건물을 신축했죠? 이렇게. 그러면 토지 건물 소유자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니까 결론 법정기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대외적으로 공유로 풀면 됐죠. 그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 플러스 돈은 어땠어요?
지분만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 대해 공유물 보존 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그러면 X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29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그 초입 부분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이라는 게 항상 합격하신 분보다 합격을 못하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강의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항상 물론 합격하신 분에게는 충분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이 항상 눈에 밟히는데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여러분이 이미 다 얻었다.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큰 무기를 가졌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시고요. 다만 운이 나하고 안 맞았을 뿐이다. 스스로 이렇게 다독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우리가 나이 들어서 공부하면서요. 1년 이렇게 끌고 오셔서 시험장 가셔서 시험 치른 것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이미 다 정말 스스로에게 격려해줘도 될 만큼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